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도입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2013년부터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2013년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도 일자리 예산을 작년보다 8.6% 늘어난 10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탄소 저감을 위한 지침서를 재개정합니다. 공단은 철도 건설 현장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 3,223명을 대상으로 짠맛 미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음식을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도입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2013년부터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이 위기 상황에서 휴대폰 등을 통해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해 구조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 112 긴급신고 앱, 유안심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현재 일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 SOS와 112 긴급신고 앱을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만 73만 명이 가입하는 등 주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더 많은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 서비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2013년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도 일자리 예산을 작년보다 8.6% 늘어난 10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대규모 인력 감축보다는 장시간 근로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서면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뿌리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 방안, 한국형 실업부조, 새로운 고용 형태별 보호 방안 등 시급한 과제에 대한 대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고용부가 수립한 12개 중장기 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 현장에서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철도 건설 현장 탄소 발자국 산정 연구를 통해 제시된 철도 건설 현장 탄소 배출량 원단위 표준화 결과를 반영해 우선 올해 탄소 저감을 위한 지침 및 시방서를 재개정했습니다. 또 역사 등의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철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토목, 궤도, 전철전력 등의 고속철도 건설 과정 중 토목 분야의 배출량이 약 90%로 토목공사에서 많은 탄소가 발생했습니다. 고속철도 1km 건설 시 약 2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교량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이 많았고 철도 건설 현장의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는 건설 재료뿐 아니라 덤프트럭, 굴착기 등 건설 장비의 사용도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음식을 짜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을 과잉 섭취할 경우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 섭취 전 단계에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자는 캠페인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났지만 효과는 없었던 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 3,223명을 대상으로 짠맛 미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음식을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짜게 먹는다 7.7%, 약간 짜게 먹는다 27.4%, 보통으로 먹는다 40.9% 등 보통 이상으로 짜게 먹는 비율이 76%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통에 해당하는 짠맛 정도는 국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2011년도 국민 1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4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말하는 보통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짠 것입니다. 이번 미각 검사 결과 싱겁게 먹는 사람은 24%였지만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87%가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나트륨 줄이기는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공급자, 정부가 서로 동참하고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반려견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대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등록제는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막으려는 조처로 2008년부터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은 9만 6천 마리로 2003년보다 4배가 늘었고 처리 비용도 87억 8,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등록제의 대상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며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 벽지와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동물 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등록하면 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해야 합니다.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단속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집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광견병 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혁신기술 수출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10월 말 자체 개발한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기존 자갈 궤도를 콘크리트 궤도로 바꾸는 B2S 공법을 싱가포르 도시철도에 적용하기 위해 세계적 철도 업체인 독일 보슬로사와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싱가포르 도시철도 적용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후 다른 국가에도 본격적으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2S 공법은 침묵을 고정시킨 궤도용 콘크리트 패널을 만들어 레일 체결 장치를 연결한 뒤 레일을 철거하지 않고 자갈과 침묵만 제거하고 바로 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으로 이 공법을 활용하면 지하철을 계속 운행하면서도 궤도를 개량할 수 있습니다. B2S 공법은 궤도 균열이 없고 궤도 선형 확보가 쉽기 때문에 안전한 시공과 우수한 품질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가도 기존 공법에 비해 킬로미터당 5억 원이 절감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전 노선 궤도를 콘크리트로 개량할 경우 약 1,000억 원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서울메트로는 B2S 공법은 이미 2007년 유럽연합과 독일의 해외 특허를 취득했으며 부산교통공사 1호선과 한국철도공사 과천선 궤도구조 개량에 적용돼 기술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며 앞으로 자체 개발 기술 수출을 싱가포르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조달 일부 가구 제품류의 불합격 판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가구 제품류의 포르말데히드 방출량 등의 불합격 판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검사 불합격 시 결함 정도 판정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가구 제품류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데히드 방출량과 안전성,
충격성 등의 시험 항목 결함 판정을 경결함에서 중결함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라고 품질관리단은 설명했습니다. 식탁, 실습대, 실험실용 싱크대 등 10개 품명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때 종전에는 경결함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중결함으로 판정됩니다. 책상, 유아용 탁자, 카운터,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용품 등 14개 품명도 제품의 시험 항목에 불합격할 경우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결함 판정 기준이 이같이 중결함에서 상향 조정되면 이래 불합격에 곧바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불합격 판정 기준 강화는 보건과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가구 제품 공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고 0세에서 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 4천억 원을 전액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선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폐기되게 됐습니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 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보육교육 통합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만 5세에서 만 3, 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만 0세에서 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세에서 5세 전 연령대로 확대됩니다. 우리나라 야생 동식물 5종 가운데 2종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식물이 총 15,876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야생 동식물 38,011종의 41.8%에 해당합니다. 식물은 3,308분류군이었고 광릉 요강꽃, 나도 풍랑꽃 등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의 71.4%가 서식했습니다. 동물 가운데 포유류는 59종, 조류 330종, 양서류 17종, 파충류 24종, 어류 322종이 국립공원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곤충류 7,654종, 해양 무척추동물 1,107종, 해조류 219종의 서식도 확인됐습니다. 공원별로 보면 설악산 국립공원의 포유류가 양서 파충류는 내장산 월악산 국립공원에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지리산은 곤충류가, 덕유산은 버섯류가 다양하게 분포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총정리해 국립공원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 시내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커피 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종 지불 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고기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5개 가격 표시제도 시행됩니다. 신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휴게 음식점은 5개 가격 표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시는 오는 4월 말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 계도하고 5월 1일부터는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5개 가격을 표시하지 않다 적발된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다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의 이은지입니다. 1월도 어느덧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예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레저 활동을 즐기러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새해의 시작을 좀 더 신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스키나 등산, 낚시와 같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러 전국의 관광 명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즐기는 레저 활동은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짜릿함이 있는 대신 주의해야 할 점도 아주 많은데요. 이번 세이프앤포커스에서는 동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동상이란 무엇인가요? 동상은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많이 노출된 그 어떤 피부 조직 안에 수분이 얼어서 세포막을 파괴해서 조직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어떤 심혈관 질환자 같은 건강에 취약한 계층의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동상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도 동상은 피부 표피층이 손상되는 경우로 어떤 빨개지거나 붓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보이고 2도 동상은 거기에 물집까지 생기는 단계입니다. 3, 4도 동상에 걸리면 조직이 괴사되기 시작하는데 이 경우에는 괴사된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는 노약자나 어린이, 심혈관 질환자 등 그런 어떤 만성 질환자는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평소에 의복은 여러 겹으로 겹쳐 입으면서 그 외출하실 때는 장갑이나 마스크나 목도리를 착용하시고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방한복이나 어떤 핫팩 같은 보온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동상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실 때는 의복이나 신발이나 어떤 옷이 젖어 있다면 젖은 옷도 가급적이면 벗어주시고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싸고 의식이 있으시면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상 부위를 38에서 42도 정도 되는 어떤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40분 정도 담그시고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시는지를 관찰해 주시고요. 주의할 것은 어떤 43도가 넘어간 아주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과 특히 눈으로 어떤 동상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은 화상이나 동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상식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동상으로 의심된다면 외부에서 건조한 열을 가하는 것은 피하고 피부색이 돌아오지 않으면 병원으로 즉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하루 종일 추위와 찬바람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동상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주로 12월에서 2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특히 1월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야외 활동 시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보온 효과가 뛰어난 방한용품을 꼭 챙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turn the music up, I got my records on. I shut the world outside until the lights come on. Maybe the streets are alive, maybe the trees are gone. I feel my heart stop beating to my favorite song.